헤이펙 정상회담을 보름 정도 남겨둔 지금 최대 관심사는 한 서너 가지 돼요. 주로 트럼프 대통령 행보와 관련된 게 많죠. 근데 일본과 관련된 관심사도 있습니다. 과연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로 누가 올 것인가? 왜냐면은 지금 일본의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의원 내각제를 하는 나라죠. 대통령이 없고요. 의회가 총리를 뽑아서 나라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회의 최대 의석을 가진 당의 대표, 이제 거기선 총재라고 하는데 그 당 총재가 총리가 되곤 했습니다. 다만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제1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총리 되는 건 아니고요. 의석의 과반수는 넘겨야 합니다. 과반표는 넘겨야 하는 거예요. 일본의 제1당은 자민당. 다만 과반 의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명당이라는 당과 연립정권을 꾸리고 자그마치 26년을 집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자진 사퇴를 선언하면서 자민당은 새 당대표, 새 당 총재를 뽑았는데요. 이 의회에서 총리로 선출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갑자기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에서 우리는 더 이상 연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지금 자민당은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야당들도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26년 자민당 집권 끝내고 우리가 권력을 가져올 수 있겠구나 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일본의 새 총리는 누가 될까요? 유재순 JP뉴스 대표와 함께 일본 정치권 얘기 쉽게 풀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아직 총리인 거예요? 네, 현직에 지금 일을 보고 있죠.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을 못 두고 있는 거네요? 못 두죠. 언제까지 새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는 뭐 기간 제한 같은 게 있습니까? 그건 없고요. 원래는 오늘이죠. 오늘 중의원에서 의회에서 그 총리 선출을 그 투표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지금 17일 혹은 20일 날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연기된 상황. 그날은 확정이 아니면 그날도 또 연기될 수도 모르죠. 있어요. 모르는 네,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제가 앞서서 일본은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라서 의회에서 총리를 뽑습니다라고 간략하게 설명은 드렸는데 그 총리 선출 프로세스를 그 절차를 조금만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중의원 참의원제가 있잖아요. 네. 내각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 투표로 직접 뽑습니다. 그렇지만 총리 같은 경우는 그 의석수에 따라서 결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다카이치 사나에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됐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야당이 210석이 되고 자민당이 196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총리가 안 돼요. 절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석수가. 더더구나 국면당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 그 대타로 그 연립 정권을 그 세워야 되는데 정부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오리무중 상태인 것이 어느 야당도 지금 그 자민당과 하겠다고 흔쾌히 하겠다고 나선 정당이 없습니다. 제1당인 자민당과 연정하겠소 하는 당이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다카이치 그 총재가 자민당 총재가 야당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정부 안정을 위해서 일본의 정치 안정을 위해서 경제로 위해서 손을 잡자 협력해달라 호소를 하고 있고 뒤에서는 아소따로 자민당 부총재가 됐죠. 네. 그 총재 부총재가 이제 뒤에서 그 로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민주당에서 지금 거의 애걸에 가까운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민주당에다가. 그렇죠. 예, 여러분 당 이름은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국민민주당이란 야당한테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지금까지 자민당하고 공명당이 손잡고 26년을 쭉 해온 건데 그랬죠. 왜 갑자기 공명당이 이번에는 손 못 잡겠소, 연정 못 하겠소, 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게 사실은 10월 4일 날 자민당 총재로 다카이치 사나에가 선출됐잖아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제 새 여성 총재. 그렇죠. 처음으로 여성 일본 총리가 정치사에 탄생한다 막 이랬잖아요. 처음이죠. 그런데 그날 4일 총재 선출이 된 저녁 때 그 사이토 테츠 공명당 당수가 다카이치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요구한 것이 뭐냐면은 그 자민당 인사 그 간부를 인사에 10월 7일 날에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쇼타르가 부총재가 됐고 네. 그 처남인 그 스즈키 주니치가 또 뭐가 됐냐면 그 사무총장이 됐어요. 그리고 총무위원장은 역시 아소타르파인 그 아리무라 그 하루코가 그 임명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베파가 다 석권을 한 거죠. 자민당 간부
임명을 아베파. 그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 항의를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치와 돈 문제 규제 강화 그리고 외국인 혐오 분위기 조장을 억제해달라. 그리고 총리로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제해달라고 이 조건을 걸었어요. 그 공명당은 색깔이 어떻다고 봐야 돼요? 이케다 공명당이 종교법인이잖아요. 창가학회라는 종교가 그 정당을 세운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케다가 교주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케다 그 창립 그 교주가 뭐라 그랬냐면 예, 예. 그 일본 헌법의 제9조 전쟁을 금지하는 거를 절대로 변경하면 안 된다라는 기조를 그 세워놨어요. 평화주의 같은 게 있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명당 입장에서는 그걸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헌법 개정이라든가 근데 다카이치 사나이는 헌법 개정을 해서라도 일본이 군대를 가져야 되고 완전 극우잖아요. 그렇죠.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 총재로 뽑힌 저 여성 총재는 상당히 극우 성향이고 원래 자민당이 보수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오른쪽으로 갔고 이 함께 연정했던 공명당은 중도 보수 정도 스탠스고 중도 진보파로 분류가 되죠. 근데 또 여태 손을 이렇게 잡고 연정을 했었네요.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우리나라는 흑백 논리잖아요. 예, 예. 예스냐 노냐인데 예, 예. 일본은 그렇지는 않아요. 아. 일본 국민성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26년간 잘 해왔는데 일본 언론에서도 말하지만 정년 이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년 이혼?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이혼을 했다. 아하. 갈라섰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날 10월 4일 날 그 다카이치를 찾아간 그 국민의당 당수가 했는데 문제는 다카이치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 야스쿠니 신사 참배만큼은 자기가 자제를 하겠다. 총재로서 네. 총리로서 네. 그렇지만 정치 자금 문제라든가 다른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국민의당 당수는 즉석에서 대답을 해달라. 그래서 결렬된 상태로 헤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황혼 이혼을 했다. 네. 요런 거 이제 일본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공명당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자민당은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다른 야당들 의회 안에 야당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그렇죠. 의회 진출해 있는 야당 굉장히 많아요. 일본은 네. 그 야당들이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집권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26년 자민당 집권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하면서 뭉치기 시작했다면서요. 어제죠. 14일 어제도 오후에 그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그리고 일본 유신회 간사장들이 모였어요. 네. 만나서 단일 후보를 내세울 것이냐 누구를 내세울 거냐고 의논을 했는데 역시 정치 색깔과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결렬됐어요. 다만 합의한 것은 예. 오늘이죠. 예. 오늘 10일, 15일에 그 이 세 3당 당수들이 대표들이 모여서 또 한 번 토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여서 만나가지고 단일 후보를 누구를 내세울 것이냐. 어허. 예를 들어서 국민 그 민주당의 담화기를 내설 것이냐 아니면 노다 씨가 다시 한번 총리 후보로 나설 것이냐 이런 거를 오늘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세 당이 같이 하는 건 합의가 됐고 네. 후보 단일화를 누구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새 총리 후보 단일화를 누구로 할 것이냐만 남은 문제다. 이렇게 네, 보면 돼요. 아직은 담화기가 자타로 그 후보로 나서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 언론에서도 연일 폭로되고 있는데 뭐 여성 스캔들이라든가 여성 비하 문제 이런 또 정치 자금 비서가 정치 자금을 또 횡령한 게 있어서 또 처벌을 받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스캔들이 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일본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겠느냐 이런 아하. 여론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되게 흥미롭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당 이름은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냥 흘려 들으세요. 입헌민주당, 일본 유신회, 국민민주당. 네. 의회에 2당, 3당, 4당인데 여기가 지금 합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당들이 네. 사실 보면은 우리로 치면은 뭐 어디랑 어디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예. 개혁신당이라든가 저기 조국 혁신당이라든가 뭐 예. 이런 비슷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국 혁신당하고 개혁신당이 함께 손잡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로서는 좀 우리 정치 현실을 생각하기 어려운데 지금 그렇게 색깔이 다른 당들이 그렇게라도 합쳐서 우리 이번에 바꿔봅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입헌민주당에서는 그런 의도가 100% 가지고 있죠. 의욕만만하죠. 그런데 국민민주당에서는 담화기가 대표죠. 네.
민주당에서는 아소타로가 매일 찾아와서 그 로비하고 있구나. 장관 그 줄 자리를 줄 몇 테니까. 자리를 줄 테니까 우리 당과 연립 정권을 그 정부를 그 하자. 아. 협력해달라라고 지금 읍수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담합기 그 대표 입장에서는 그 오케이. 색깔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관 자리를 몇 개를 주느냐 내각 그 자리를.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네. 아, 그러니까 담합기라는 사람이 2, 3, 4, 4당의 대표거든요. 근데 이제 자민당에서 자꾸 담합기한테 가가지고 우리랑 손잡고 연정하자 하니까 2당과 3당에서 당신을 그러면 총리를 세워줄 테니까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지금 담합기 몸값이 굉장히 올라간 상황. 그런데다가 정책 비슷해요. 집단 자유권 행사를 네. 일부 허용한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해야 된다. 또는 헌법 개정으로 비상사태 조항을 신설하는 안보 정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민당과 거의 비슷하죠. 오케이. 네. 자, 10초 남았는데요. 네. 그래서 유재순 대표가 생각하시기에 에이펙에는 누가 올 것 같습니까? 글쎄요. 게스팅포드는 아마 담합기 씨와 노다 대표가 지고 있지 않나.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명 딱 찍어주세요. 담합기 씨가 되지 않을까요? 잠시 후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예,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요. 유튜브로 일본 정치 얘기가 이렇게 흥미진진할 줄 몰랐어요. 남의 얘기라 더 흥미진진한가? 근데 이렇게 또 복잡한 줄도 몰랐고 그래서 오늘 좀 듣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어렵게 모신 만큼 유 대표님하고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잠깐 홍보를 해야 되는데 못한 건 청취율 조사 기간이란 이야기를 한다는 게 또 깜빡 잊어버렸네요. 청취율 모르는 전화가 오면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 받아주시고 라디오 청취했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입니다 하시면 됩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지만 뉴스쇼는 뭐다? 라디오 오리지널이다. 오리지널은 라디오다. 잊지 마시고요. CBS까지 붙여서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유 대표님 무슨 네. 얘기했냐면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10월 29일 에이펙에는 그럼 누가 올 것 같으냐? 어떤 사람이 총리가 돼서 올 것 같으냐라는 답에 일단 유 대표님의 촉은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유 대표님의 촉은 담합기 4당의 대표인 담합기 씨가 올 이미지로. 것 같다. 예. 아, 담합기 얼굴 좀 보여주세요. 4당이면은 아까 네. 제가 표를 보니까 27석인가? 24석인가 그 27석인가 그렇더라고요. 입헌민주당이 148석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국민민주당이 중의원이 27석이고 참의원이 음. 23석이에요. 아, 여기는 상하원 다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일본 유신회가 중의원이 35석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3당을 합치면 음, 과반수가 넘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담합기가 후보로 나선다면 총리 후보로 나선다면 가능성이 매우 그렇죠. 높죠. 그렇죠. 물론 그렇지만 그 전제로 네. 합의가 돼야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입헌민주당 노다 대표는 굉장히 의욕이 왕성하고요. 담합기 그 대표 입장에서도 양손에 떡을 쥐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담합기가 제일 행복하겠네 지금. 자민당은 우리랑 같이 합시다. 그렇죠, 그렇죠. 연정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쪽 2당과 3당에서는 우리랑 같이 이번에 바꿔보자 이러고 그리고 있고. 단일 후보로 나서달라. 당신이 단일 후보 되시오. 그렇죠. 와, 담합기가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웃고 있네요. 저 사진 속에서도. 근데 이 양반이 이 인물이 이분이 네. 좀 스캔들도 있고 떠들썩했던 사람으로 알고 여러 있는데. 가지 좀 그 스캔들이 많았어요. 최근에도 계속 폭로가 되고 있는데 네. 여성 스캔들도 있었고 뭐 불륜 스캔들 같은 게 불륜 있었다면서요. 스캔들도 있었고 그래서 과거에 사과를 했죠. 대국민 사과를 한 적도 있고. 크게 타격은 없었어요 그때? 근데 일본은 네. 뭐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그 관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생활에 대해서는 그래 사생활이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프랑스 스타일이구나 여기도. 예, 그렇기 때문에 제기를 했죠. 한 상황이고 지금 대표까지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 총리 후보로 단일 후보로 지금 옹립을 하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양손에 떡을 들고 한쪽에서는 자민당과 연립정당을 세워서 해달라. 내각을 세워서 그 내각이죠. 내각 대신을 몇 자리를 가져오느냐. 내각 대신 우리로 치면 그렇죠. 장관. 장관이죠. 장관 몇 자리 그거를 주겠다. 지금 가늠하고 있고 저울질을 어허. 하고 있고 또 한쪽 손에서는 야당과의 3당 합당을 해서 자기가 연합을 총리. 해서 자기가 단독 후보로 나서서 총리가 돼서 일본 정치를 지도자가 되느냐 리더가 되느냐. 그런 제안이면
장관 자리 몇 자리냐 아니면 내가 총리가 되느냐 하면 당연히 내가 총리가 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책 문제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민주당은 자민당과 거의 정책이 흡사해요. 헌법을 재구조,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자위대 군대를 군대화시키고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어떤 그 미사일을 쏠 기미가 보이면 일본 쪽을 향해 쏠 기미가 보이면 일본 자위대에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헌법 구조 당연하죠. 항 때문에. 네. 근데 그걸 개정해서라도 음.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국민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민당과 색깔이 딱 다카이치 맞네. 사나와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수타로가 그 앞에서는 다카이치가 오케이. 읍수를 하고 있고 뒤에서는 아수타로가 로비하고 찾아가서 있고, 로비를 하고 있잖아요. 장관 자리 준다. 그러니- 저 완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치. 2당, 3당, 4당이 합하면 이번에 내가 총리가 될 수는 있어.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의 색깔이 달라. 그렇죠. 개혁, 우리로 따지자면 개혁신당하고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이 합한 그렇죠, 거니까 야 이게 내가 총리가 되고 나서도 되게 골치 아프겠구나. 이 계속 생각- 싸워야 되고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죠. 아 또 그러니 그거를 그 아. 틈새를 끼어들고 아수타로가 집요하게 지금 설득 작전을 펴고 있는 거고요. 그러네. 야 우리 총리 돼봤자 되게 골치 그렇지, 아파. 그렇죠. 우리가 손잡고 장관 자리 편하게 한 그리고 세네 언제 끝날지도 몰라. 이게 깨질지도 몰라. 이렇게 연립 정부가 정권을 개가구나. 탄생시킨다 하더라도 언제 깨질지 몰라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골치 아픈 상황. 그러니까 에이펙에 누가 올지 정말 모르겠는 상황이 이래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합기가 총리로 올 것 같다는 것에 한 표 던지긴 하셨어요. 예. 근데 또 하나 변수가 있는 것이 네. 지금 일본 언론에서는 뭐라고 자민당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분리를 하는 거예요. 자민당 총재와 총리를 분리를 하자. 그게 무슨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가 자민당 총재가 됐잖아요. 예, 예전 같으면 그게 이제 총리가 되는 거죠. 여당이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99%가 총리가 되는 그렇죠, 건데 지금 그렇죠. 그렇게 안 됐잖아요. 음. 여소 네, 네. 야대가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그 어떤 주장이 나오느냐면 그 자민당 총재 다카이치는 지금 자민당 총재가 됐으니까 그대로 자민당 총재를 하고 네. 그리고 이시바 총리는 그대로 계속 총리직을 계속 해 나가라라는 주장이 자민당 내부와 일본 여론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적 공감을 상당히 얻고 있는 아까 지금 이시바 추세입니다. 시게루가 자진 사퇴한다고 했던 걸 번복해서 처리하라는 거죠. 그냥 간다? 예, 그 전에도 반대를 하는 국민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시바 시게루가 인기 없어서 그만둔 게 아니요, 아니에요? 인기는 있었어요. 파벌이 소수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파가 절대적인 다수 파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인기가 그렇다고 해서 아주 높은 인기는 아니지만 사퇴 선언을 철회해 달라라고 하는 서명 운동까지 일부에서는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NHK로도 막 전화가 세도하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사퇴 선언을 할 수밖에 억지로 끌어내리니까 파벌이 끌어내린 거예요. 그렇죠, 그 파벌이. 끌어내린 파벌은 누구예요? 아수타로 파벌이죠. 아소다로 파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참 이게 재밌는 부분이 이 예. 아소다로가 누구냐 되게 많이 들어본 느낌이시죠? 옛날에 총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 그렇죠. 아소다로 그 극우 아소다로 있잖아요. 자기가 총리를 해놓고 다시 그 당의 부총재를 해.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러니까요. 대통령을 했는데 대통령 임기 끝난 다음에 다시 민주당의 부대표를 해. 그렇죠. 국민의힘의 부대표를 해. 그것도 자진해서. 그리고 자기 파벌을 막 또 심어. 예. 야 이거 되게 기가 막힌 일인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일본 국민으로부터는 원성이 굉장히 자자해요. 아수타로에 대한. 왜 그러냐면 자기 처남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즈키 주니치 처남을 네. 자기 사무총장이 앉혔잖아요. 자기는 부총재고 자민당 사무총장이 앉히고 예. 그리고 총무원장은 역시 또 아수파 자기 측근이죠. 그리고 아리무라 하루코는 또 다카이치 사나이를 추천한 인물이에요. 새 여자 총재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다 해먹은 거예요. 먹고 이시바 시게루는 바지끄댕이 잡아서 끌어내리고. 그렇죠. 국민들은 그래서 이시바를 좀 응원하는 쪽이었다. 예, 그러니까 국민 여론에서는 여론이 어떻게 형성됐냐면 아수타로가 총재잖아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실질적인 총재는 다카이치가 아니라 아수타로잖냐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만약 야당들이 연대를 해서
이번에 이제 정권을 바꿔버리면 네. 그럼 그렇게 될 것 같다 싶으면 아예 이시바 시계로 그냥 야, 내려오지 말고 그냥 앉아 그렇죠. 있어. 사퇴 번복해 이렇게 될 거다. 야당을 줄 바에야 정권을 넘길 바에야 차라리 계속해라. 이시바가 같은 자민당이니까 음, 이시바가 계속 총리를 하고 오케이. 그리고 다카이치가 총재가 됐으니까 음. 이왕이 됐으니까 총재로서 계속하라. 다음을 기약하자. 그래서 분리론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상당히 공감을 얻고 있어요. 그 주장이.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21일 앞에게 누가 참석할지는 진짜 모르겠네. 오늘 결정이 될 거예요. 1번 아까 이상 이름 계속 헷갈려. 여성 총리 이름 뭐죠? 총재 다카이치. 이름? 다카이치 사나에. 예. 여성 새 총재 자민당 총재 다카이치 사나에가 온다. 2번 아니고 사당 대표인 다마키가 온다. 다마키 3번 유이치로. 이시바 시게루가 그냥 온다. 예. 이 셋 중에 하나. 근데 가장 근데 모르죠. 예를 들어서 다마키가 그 국민민주당 당수 그 대표가 아소타로 다카이치의 설득에 넘어가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으면 그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인주의보다는 그 국민들 하나로 뭉치잖아요. 일본 네. 일장기를 꽂고서 집단주의. 해쳐 모여라 그러면 하나로 싹 모이잖아요. 네. 1분 이내에 다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 성향상 예. 다마키가 응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수타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어제까지도 네. 일본 정치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네. 그다음에 경제도 안 좋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쌀파동도 있었죠. 물가는 2배로 올랐죠. 서민들 불만은 목까지 차 있죠. 네. 여러 가지 상황상 되게 그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 안정은 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일본을 나라를 위해서라도 애국심에서 우리와 연정을 하자라고 설득을 한다 그러면 아마 다마키 입장에서는 그래 나도 일본인이고 또 그 국수주의자잖아요. 그렇죠. 역사 수정주의자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좀 희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지요. 또 여기서 정권이 교체되면 26년 만에 교체되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그렇죠. 우리 가뜩이나 지금 경제 안 좋은데 네. 이런 말 때문에 다마키가 자민당과 연정에 응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사건건 입헌 민주당에서 걸고 넘어질 거 아니냐 정책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너는 그 소화를 시킬 수 있겠느냐 부담할 수 있겠느냐라는 설득도 지금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 조금 다른 이긴 한데 자민당이 굉장히 압도적이었다가 네. 좀 이렇게 이 당세가 휘청하게 된 게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도 연결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학자 그 총재의 개인적인 거는 아니지만 통일교 때문에 휘청한 거죠. 통일교 때문에. 2022년도 7월 달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그 참의원 선거 유세를 하다가 총격을 맞고 사망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 현장에서 즉사할 정도로 그렇게 치명타였는데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 전에 1999년도에 주간현대가 그 128명의 그 국회의원들이 통일교와密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 주간화 사이에서 또 폭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종교에 의해서 자민당이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신조에서 또 이 신조 45라는 그 잡지에서 뭐라고 그랬냐. 또 통일교가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자민당에서는 그런 일 없어 부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냥 흘려 넘어가고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힘이 막강했으니까 네. 거의 일당 독재를 했잖아요. 네, 지금까지. 그렇죠. 그랬는데 그 야마카미 테츠야가 그 아베를 저격함으로써 테러범이. 근데 그 이유가 저격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 자유대 출신이란 말이에요. 해상 자유대 출신인데 그 범인이 네. 야마카미가. 그런데 그 엄마가 집안의 전 재산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까지도 통일교 헌금으로 바쳤단 말이에요. 네. 억 단위로. 네. 그래서 장애인 형이 자살을 하고 본인도 2번에 걸쳐서 자살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차제에 아베가 그 2021년도죠. 네. 통일교 행사에 축사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 한학자 총재가 훌륭하고 존경을 한다. 그런 표시를 하면서 축사를 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열받은 한학자 총재를 이렇게 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사제총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코로나19가 터졌기 때문에 한국을 못 왔어요. 원래 목표는 한학자 한국에 총재였어요. 와서 예. 통일교 총재를 저격한다고 그래서 사제총을 만든 거예요.
이거 몰랐네 그랬는데 이거는. 코로나 마침 그때 타이밍이 예. 코로나19가 터졌기 때문에 한국을 못 왔죠. 예예. 움직이지 못했으니까. 못했죠. 그래서 타켓을 마침 그때 아베가 영상으로 그때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네. 영상으로 축사를 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너도 그것도 전 총리가 어. 그렇게 통일교를 적극적으로 뭐 훌륭하다, 존경한다 이런 식의 하니까 그 원한이 통일교와 아베한테 한학자 갔구나. 총재에 대한 것이 아베 쪽으로 간 거죠. 와 이거 몰랐네. 그래서 아베를 총격을 가한 거죠. 그러니까 아베가 통일교하고 이렇게 깊이 연관돼 있고 그래서 열받아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까지 그때 알려졌지만 예. 이 사람이 원래는 한학자 총재를 타겟팅했었다라는 것까지는 저는 몰랐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음. 사지총까지 만들었다가 그 타켓이 서울에 못 오니까 타켓이 이제 음. 아베 그 전 총리한테 갔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이 네.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네, 네. 그 전까지는 그 일본 유수의 시사 주간지들이 폭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민당과 그 권력과 힘으로 이렇게 누를 눌렀다가 그 야마카미 테츠야가 살해를 함으로 그 적용을 함으로써 이제 그게 수면으로 올라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지금까지 저 야마카미 아니었으면 그대로 묻혔을 거 아니냐. 그래서 옛날 일까지 다 올라온 거예요 수면 위로. 그래서 뭐 로비하고 뭐 좀 잘해주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 로비한 정도가 아니라 선거를 하면 그 국회의원 비서들도 상당히 침입해 있었어요. 통일교 신자들이 국회의원 비서도 하기도 하고 선거 운동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줬어요. 그래서 통일교 신자들이 그 달려들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당선되기가 어렵다고 할 지역구도 많았고. 와 선거에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커밍아웃을 했잖아요 자민당에서. 그 국회의원 중에 그 179명이 예, 예. 자민당 국회의원이 직간접으로 통일교와 관련이 있다고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제서야. 그렇군요. 그 전까지는 시사주간지에서 폭로를 했어도 부인을 했다가 네. 무시를 했다가 네. 야마카미가 아베를 저격함으로써 그 후에 이제 수면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일부에서는 야마카미가 일본 역사를 바로 세웠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영웅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치금도 막 갖다 주고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입을 것도 수의도 막 갖다 주고 그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야마카미가 비록 야베를 저격하게 사망케 하기는 했지만 살해하기는 했지만 일본 역사를 바로 잡았기 때문에 그 공로는 인정해서 석방해야 된다라는 운동도 지금까지도 진짜요? 벌어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유재순 대표 정도로 일본 깊숙이 아는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우리가 요 정도 뉴스까지는 알기 어려운데 오늘 일본의 내용을 좀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유재순 대표 누구신데 이렇게 일본을 잘 알고 쉽게 설명하세요? 이런 질문이 오는데 일본의 완전 찐 전문가시고요. 일본에 얼마 사셨죠? 거의 40년 다 돼갑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부터 전화로 일본 계실 네네, 때 그랬죠. 전화 인터뷰하다가 한국에 언제 오셨어요? 사실은 오늘 저녁에 가는 비행기인데 그 내일로 미뤘습니다. 뉴스쇼 때문에.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요. 와 뉴스쇼 때문에 일본 날아오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화를 드려봤더니 한국에 계신 거여서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전화로 인터뷰하던 그분을 이렇게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모셔서 제가 얼굴 뵙고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러러러님이 유재순 대표 정리왕이시네요. 귀한 분 나오셨네요. 다들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여기를 보셔야 될까? 여기 보시면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들, 우리 구독자들 가운데 네. 두 분께 커피를 좀 나눠주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곡을 보시면서 한 두 분께 커피를 주시면 저희가 대신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시면 쭉 계속 올라가거든요. 예. 어디를 누르면 되죠? 그냥 누르면 되나요? 말씀으로 해주시면 돼요. 고개를 누르면 커피가 가는 건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커피를 보낼게요. 그러면 일단 네. 감사하다고 표현하신 정수기 씨. 정수기님. 네. 예. 그리고 예가체프 일본 스토리의 최강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가체프님. 감사합니다. 일본 스토리의 최강자.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늘 두 분이에요. 일본 전문가. 늘 두 분은 아닌데 거의 두 분을 주로 인터뷰하는 전문가가 유재순 대표하고
저 호사카 교수님하고 국내에 계시는 호사카 교수님, 일본 현지에 계시는 유재순 대표 이렇게 많이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오늘 모처럼 이렇게 스튜디오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여러분. 저는 유재순 대표와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화면 나눠주시고요. 대표님, 저희 이렇게 대꾸쇼 나오셨던 분들은 이렇게 손 흔들면서 제가 아직 낯설어서 낯서시 감사합니다. 요 카메라 앞에 정면 카메라 이쪽 네. 정면 이쪽. 감사합니다. 아, 대표님 저기 앞 요, 예. 자 여기를 보세요. 요 카메라. 아, 감사합니다. 아, 대표님 너무 재밌으시. 제가 생방송은 낯설어서. 낯설으시죠? 자, 요 카메라 보면서 같이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